고객님이 하고 싶어하는 인테리어 아이템들이나 공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한 실제 사례나 후기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지금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쪽 일을 진행을 했고요. 2018년도서부터는 한샘에서 계속 전국 1등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2020년서부터 인테리어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제일 넘버원이라고 한 게 휴젠트 온풍기예요. 지금 아마 인터넷 가격이 39만 6천 원일 텐데 그 가격으로 제습되고 온풍되고 그런 기능이 있는 환풍기거든요. 원래 환풍기가 제습도 되고 온풍이 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집이나 어르신이 있는 집, 뭐 반려견 키우는 집 전부 따뜻한 바람 나오고 제습이 돼서 욕실이 미끄럽지 않고 이게 바닥이 건조한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장 지금 가성비 있는 아이템이에요. 꼭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모든 제 인테리어 고객님들한테 휴젠트를 추천하고 절대 안 한다고 하시면 제가 그냥 일부러 넣어놓고 나중에 서비스 했다고 그냥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는 사람만 그냥 찾아서 보는 사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 적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서도 없고 예를 들면 대부분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고른 거에 대한 작업 확인서나 제안서나 뭐 이런 작업물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작업물 없이 뭔가 구두로 합의하거나 이게 내가 고른 걸 제대로 알고는 있나? 이런 체계가 없어 보일 때는 피하셔야 되는 업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한 사람이 다 총괄해서 담당을 하면 그 사람만 소통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 이제 책임자들이 다 따로 있으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든요. 이건 현장팀에서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팀에서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현장팀이고 디자인팀이고 그럼 자기 알 바가 아니죠. 그냥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주면 되는 문제인데 혹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보이시거나 체계가 없어 보이는 업체인데 규모가 있다 그러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호구를 안 당하시려면 두 가지 좀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업체. 그럼 예를 들면 소장이나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사장의 개인 능력, 예를 들면 사장의 기술력과 사장의 열정과 사장의 노력, 쉽게 생각하면 사장이 머릿속에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생해서 같은 금액인데도 좋은 색감과 디자인 레이아웃이 나와서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장은 맨날 계약할 때만 나타나고 뭔가 그 담당자들이 좀 미숙해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구체적인 거 말고요. 공사에 대한 품목과 행위들이 구체적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확장을 했을 때 확장 공사에도 품목이 여러 개를 나누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장했을 때 철거 영역과 단열 영역과 설비 영역을 나눠 놓는데 철거도 바닥 철거, 날개벽 철거, 분합창 철거, 천장 den조 철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고 그 설비 같은 경우는 난방 엑셀관 코일 연장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탁 배수나 아니면은 뭐 우수관을 심어서 신설을 하든 뭐 심는 공사든 각각의 설비 영역을 다 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도 바닥 단열 코일 깔기 전에 하단에 단열재 아이소핑크든 스티로폼이든 그런 단열재를 넣는지 천장에 단열을 하고 den조 작업을 하는지 그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확장 공사를 하더라도 이 업체랑 이 업체랑 가격을 비교하실 때 얘는 250이고 얘는 200이에요 250인데 FM대로 공사를 해서 250일 수 있고 여기는 분명히 싼데 뭔가 좀 이쪽에 보다 공사에 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싼데 실제로는 얘가 싼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은 비싸도 항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견적서 보실 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 실제 행위하는 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자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달라고 하시던가 그거는 이 업체가 도산을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라도 계약서 상에 있는 그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계약서를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보험도 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한샘 본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큰 이제 공사를 수주했을 때 말 그대로 성금을 받고 공사 이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반드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보증보험, 그거를 항상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 증서를 전달을 해야 그걸 계약 수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 비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업체한테는 부담일 거고 결국에는 그 마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신 그 업체에서 그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만큼 고객님도 보답을 하시긴 해야 돼요. 고객님도 정확하게 업체에서 원하는 정확한 날짜에 수금을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업체가 부담을 가진 만큼 고객님도 같이 부담을 져주셔야 서로가 윈윈되고 좋은 현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하고 싶어하는 인테리어 아이템들이나 공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한 실제 사례나 후기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후기가 결국엔 뭐 성금 지불하고 나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후기가 안 좋겠죠. 그리고 부실 공사를 해서 AS가 많이 나오고 그 AS를 잘 처리를 안 해주면 그만큼 후기가 안 좋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 없이 따라하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사고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실제 시공을 했고 과거서부터 해왔던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대표님과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님과의 면담이 첫째 1순위고, 두 번째는 고객님이 원하는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만 미팅할 때 최근 고객님하고 소통했던 단톡방이나 카톡방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자신 있는 업체는 보여주실 거예요. 제 그냥 자랑하면, 저는 PC카톡 옆에 두고 상단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고객님들이 물어보는 단톡방을 그냥 보여드려요. 뭐 잘못돼서 정정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잘해서 칭찬받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고객의 반응과 만족도를 공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절대 문제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 전세 살아요. 제 인테리어는 가져갈 수 있는 다 홈스타일링 제품. 저는 영세업자예요. 소상공인입니다. 휴젠트 온풍기 집주인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반반하자. 근데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해서.